진짜 광고 없이 대체 불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써야만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내가 살다 올리브영에서 속옷을 꾸준히 구매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올리브영 연말 결산 추천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올리브영에서 제가 찐으로 추천하는 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유튜브를 거의 4, 5년 가까이 하면서 진짜 이런저런 화장품들을 정말 많이 써봤고, 그리고 올리브영도 진짜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 이거는 무조건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저의 스테디템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광고 없이 제가 순수하게 송산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화장품 같은 거를 한번 정착을 하면은 잘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서 은근히 좀 정착한 템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체 불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써야만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진짜 고르고 골라서 꼭 우리 송칠분들이 무조건 써봤으면 하는 제품들을 감추려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베이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짠! 듀이트리의 어반 쉐이드 커버 앤 핏 선, 커버가 되는 선크림이에요. 제 최근 메이크업 영상이나 겟레디 영상에서도 좀 자주 등장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두꺼운 파데나 쿠션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화장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피부가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지고 좀 피부 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피부 화장을 가능한 얇고 내 원래 피부의 느낌을 살리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얇게 발리고 가벼운 제형의 쿠션들만 썼었어요. 근데 요거를 아마 제품 선물을 받았던 것 같은데 커버 선크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선크림 대용으로 한번 발랐는데 진짜 내 피부에 너무 예쁘게 밀착이 되고 게다가 커버까지 잘 되는 거예요. 선크림인데도 전혀 뻑뻑하게 발리지 않고 촉촉한 비비크림을 바른 느낌인데 SPF 지수가 50이나 되고 가장 중요한 피부 표현까지 이렇게 예쁘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진짜 다른 베이스 제품을 못 쓰겠더라고요. 컬러가 막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한 23호 정도의 옐로우 베이스의 선크림이에요. 제가 피부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딱 얇게 바르면은 뭔가 내 피부가 좀 얇게 비치면서 엄청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라이터 하나도 안 했고 파우더도 하나도 안 한 상태거든요. 이 볼 쪽에 파우더 타입 블러셔만 살짝 얹어준 상태인데 이렇게 광이 엄청 예쁘게 차르르 흘러요. 진짜 부분 이런 잡티 커버만 간단하게 해주고 있는데 커버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얘가 진짜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제품이고 아마 앞으로도 엄청 자주 쓰지 않을까? 최근에 알았던 베이스 제품 중에 엄청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가지고 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쿠션 형태로도 나오거든요. 얘보다는 좀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하나? 보통 이제 메이크업 딱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선크림으로 전체적으로 완전 얇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 쿠션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용으로 간단하게 두들겨줄 때, 고를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7호 이상으로 엄청나게 밝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하는 용도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짠! 이 롬앤의 한올 플랫 프로
제품이에요. 그중에서도 이 그레이스 토프 컬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 유튜브 완전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눈썹을 진짜 기가 막히게 못 그렸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유튜브 하면서 제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눈썹 그래도 나름 봐줄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브로우 제품을 거쳐봤는데 나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브로우 제품은 일단은 발색이 막 강하지 않고 이 브로우 심이 너무 두껍지 않은, 그리고 컬러가 과하지 않은, 스크류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제품을 썼을 때 제가 그나마 눈썹이 제일 자연스럽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우 제품들 막 진짜 유명한 거 너무너무 많이 써봤지만 어느 하나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는데 이 롬앤 브로우에 제가 정착을 했습니다. 얘를 추천하는 이유를 제가 꼽아볼게요. 이 그레이스 토프 컬러가 애쉬빛의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붉은기가 돌지 않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컬러가 제 머리 컬러랑 눈썹 컬러랑 딱 그 중간 정도라서 막 그려도 되게 잘 어우러지고요. 이 브로우 심이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데 납작해요. 뭔가 그냥 막 쓱쓱 그리기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얘가 발색이 막 엄청 진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눈썹 못 그리는 사람들이 브로우를 자칫해서 발색이 진한 제품을 쓰다 보면은 약간 짱구처럼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약간 잘못했을 때 수정하기도 힘든데 얘는 발색이 되게 연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수정도 되고 그리고 잘못 그려도 티가 잘 안 나요. 일단 나 같은 눈썹 초보자들이 그리기 굉장히 편하다. 또 제가 브로우 고를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뒤에 스크류 브러쉬예요. 아무리 이 브로우 자체가 제일 마음에 들어도 스크류 브러쉬가 딱딱하면 저는 얘를 빗질을 해줄 때 눈썹이 아프고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둥글둥글하면서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냥 쓱쓱 이렇게 빗어주기 편안한 블렌딩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얘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그냥 내 눈썹 모양대로 대충 채워주시고 얘가 납작하게 이렇게 심이 얇다 보니까 이렇게 끝을 빼줄 때도 되게 날렵하게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부분을 채워줄 때는 이렇게 세워서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 이 심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그려주면은 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채워져서 눈썹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 롬앤 브로우 제품 중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샤프 브로우도 있거든요. 샤프 브로우는 조금 내가 눈썹을 더 신경 쓰고 싶고 나는 조금 더 눈썹 그리는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샤프 브로우를 쓰시고 나는 좀 쉽고 간편하게 눈썹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랫 브로우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도 메이크업 제품인데요. 이거는 아마 제 유튜브 영상에서 최고로 많이 등장을 한 메이크업 제품일 거예요. 이미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이트의 핏 레어 젤 펜슬입니다. 케이트 라이너가 리뉴얼 전에 원래 이름이 샤프락 젤 펜슬이었나?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부터 진짜 한 번도 안 바꾸고 써온 제품이거든요. 일단 저는 눈화장을 할 때 항상 점막을 그리고 꼬리를 빼주는 편인데 이 점막 그릴 때가 라이너를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젤 라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진짜 20살, 21살 때 핫타입으로 쓰는 젤 라이너를 써봤거든요. 근데 얘네는 두껍게 발리다 보니까 나중 되면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젤 라이너 패스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리퀴드를 써봤어요. 리퀴드 같은 경우는 얘네가 발색이 점막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막이 촉촉한 부분이잖아요. 여차 저차 잘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 눈물이랑 자꾸 섞이니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케이트 라이너를 발견을 한 거예요. 펜슬 타입의 젤 라이너거든요. 근데 이런 펜슬 타입 라이너가 또 점막에 그리기 힘든 이유가 보통 제형이 단단해서 점막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는 젤 라이너인데 이렇게 펜슬처럼 돌려서 뽑아 쓰는 젤 라이너라서 엄청 제형이 부드러워요, 진짜. 완전 살살만 그어도 엄청 잘 발색이 돼서 점막이든 어디든 엄청 발색이 잘 되고 얘가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발색이 되는데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눈 밑에 안 묻어나는 라이너를 처음 봤을 정도로 안 지워지는 그런 라이너라 가지고 얘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눈 꼬리
쪽이 제가 뒤쪽이 좀 쌍꺼풀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쌍꺼풀 라인에도 라인을 살짝 칠해주고 뭉개준 다음에 그 뒷부분은 펜슬로 슉 빼주는데 얘는 막 엄청 금방 그 픽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엄청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꼬리를 살짝 뭉개주면은 붓펜으로 눈꼬리를 빼줬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쓸 때도 너무 좋고 아무튼 얘 진짜 요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없으면 메이크업을 못할 정도로 애정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한 번 살 때 제가 엄청 쟁여놔요. 꼭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다른 제품으로 못 바꾸실 겁니다. 메이크업 제품 중에 가장 재구매가 많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얘가 컬러가 블랙도 있고 딥 브라운이 있고 젤 브라운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딥 브라운을 써줬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좀 청순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젤 브라운을 쓰시고요. 나는 좀 더 눈매를 좀 또렷하게 인형같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2호인 딥 브라운 컬러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품도 마지막 아이 메이크업 제품인데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 진심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 좀 많아졌어요. 짠! 이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인데요. 요즘 영상에서 한동안 등장을 안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오래 썼던 제품. 그리고 제가 마스카라 중에 가장 내 눈에 맞고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스카라가 보통 선호하는 타입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약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타입의 마스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반대로 좀 두껍게 볼륨감 있게 인형처럼 화려하게 올라가는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얘가 그 후자예요. 엄청 인형 같은 속눈썹을 만들고 싶을 때 써주면 좋은 제품. 좀 얘가 두껍게 올라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속눈썹을 볼륨감 있고 과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쓰면은 엄청 좋거든요. 이런 솔의 형태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써본 결과 저는 정말 그냥 동양인의 표준 눈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바나나 형태의 컬이 가장 쓰기가 편해요. 일단 눈에도 덜 묻어나고 컬링도 잘 되고 이런 바나나 타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슬림한 이런 형태의 브러쉬를 좋아하는데 얘가 딱 제 눈에 공유리라든지 그런 거에 잘 맞다. 그리고 얘는 롱래쉬 제품이거든요. 롱래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볼륨감 있게 올라가고 제가 이렇게 좀 가닥 속눈썹을 많이 연출하는데 이렇게 가닥가닥 할 때도 이 마스카라 액이 어느 정도 좀 점도가 있는 액이라서 잘 뭉쳐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지도 잘 되는 편이고 가루 날림도 많이 없고 얘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손이 가는 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마스카라 제품 중에서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베스트로 너무 많이 꼽은 제품이라서 가져올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내 영상에서 진짜 많이 등장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은 립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립이라는 게 색조다 보니까 계절도 많이 타고 톤도 많이 타는 제품이라 가져올까 고민을 했지만 요즘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또 써왔던 제품이기도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짠!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9호 리치 코랄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요. 보통은 매트 립을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입술 톤이 좀 약간 세미 퍼플 립이거든요. 보랏빛이 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글로시 립을 바르면 내 입술 색이 비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색이 그 립 제품 그대로의 발색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베이스 립을 많이 바르고 글로시 립을 바르던가 아니면 그냥 평소에는 매트 립을 잘 발랐는데 요즘에는 정말 얘밖에 안 발라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매트 립보다는 글로시 립이 대세예요. 왜냐면 사진도 훨씬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또 겨울이라서 이렇게 약간 촉촉 립 발라줬을 때 그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립 제품인데 이런 부연 설명 다 집어치우고 제가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컬러가 진짜 예쁩니다. 우리 솔직히 립 제품에 컬러 예쁘고 제형 예쁘면은 다예요. 정말 튀김 먹은 것 같은 그런 오일리한 그런 광택감이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게 촤르르 올라오는 그런 광택이거든요.
글로시 립 같기도 하면서 뭔가 물 틴트 바른 느낌이기도 하면서 뭔지 아시겠죠? 굳이 그라데이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겉에 바를 때 약간 블렌딩해서 발라주고 안에만 조금 더 진하게 발라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바를수록 조금 더 발색이 진해져서 물든 것처럼 예쁘게 발색이 되거든요. 꽃물 들인 것 같은 이런 예쁜 발색이 가능하답니다. 저도 진짜 봄브라이트 그런 립 컬러를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되게 쨍하면서도 살짝 형광기 도는 핑크, 레드, 코랄 컬러예요. 아무튼 예쁜 컬러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톤이신 분들은 써보면 무조건 만족하실 거고, 얘가 지속력도 괜찮아서 이렇게 바른 후에 뭐 음식 먹으면은 글로시 립 같은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샤르륵 닦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좀 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남아요. 지속력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다. 얘는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아마 올 겨울에는 핑크 코랄 톤의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얘만 바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살짝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글로시한 립들이 약간 오버립 할 때 립라인이 좀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베이지나 피치톤의 립 펜슬로 그 립라인만 살짝 뭉개주고 바르면 훨씬 예쁩니다. 봄브라이트이신 분들 꼭 써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기초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솔직히 기초 화장품을 파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찐텐으로 기초를 추천해도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짜 내가 이거는 없으면 못 사는 또 기초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짠! 한율의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이에요. 얘는 제가 제 어성초 제품을 쓰시는 분들 중에 좀 피부 타입이 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성초 성분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니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크림을 발랐을 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몰래 살짝쿵 알려드리자면 하고 추천해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써본 수분 크림 중에 정말 촉촉한 수분 크림 탑3 안에 들어요. 그 번들거리고 피부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유분감이 아니라 그 정말 피부에 가볍게 발리는데 피부 속 안까지 채워지는 물이 팡팡 터지는 그런 수분감이라서 1년 365일 내내 잘 쓰고 있는 기초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수분 크림을 대만족을 하고 나서 다른 제품들도 써봤거든요. 앰플도 써보고 미스트도 써봤는데 다 좋아요, 진짜. 다 엄청 순하고 엄청 촉촉하고 다 좋은데 그중에 수분크림이 1등이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뭔가 찐덕이고 번들거리지 않게 가볍게 발리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속건조 없고 겉에가 마르지 않게 촉촉한 제품이라서 수분크림 정착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거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도 기초 제품인데요. 마스크팩을 가지고 와봤어요. 메디힐의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저는 마스크팩에 그렇게 호불호가 막 갈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마스크팩을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그 시트의 사용감, 그리고 에센스가 마스크를 뗀 후에 얼마나 촉촉한가, 요거 두 가지만 보통 보는 편인데 이 두 가지가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이거는 제품 자체는 엄청 무난템인데 추천을 하려고 가져온 이유는 엄청난 가성비템이에요. 되게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올리브영 세일 때 가면은 보통 1,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낮게 구매가 가능해서 라인별로 재미기가 되게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메디힐 마스크팩 제품이 대체적으로 다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스킨케어 관리를 좀 수분이랑 진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티트리가 사용했을 때 뭔가 되게 상쾌하고 촉촉하고 진정도 잘 되고 그런 제품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스크팩 같은 거는 이렇게 낱개로 좀 쟁여놓으셨다가 여행 같은 거 갈 때 기초 쟁이기 귀찮으실 때 가져가면 아주 꿀입니다. 얘가 시트도 엄청 얇아서 피부에 밀착도 잘 되고 활동해도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아요. 가성비 좋게 마스크팩 여러 개 쟁여놓고 싶으신 분들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꼭 메디힐 마스크팩 제품 한번 사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초 제품이에요. 짠!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을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제가 알기로 아기들, 성인 남녀노소 쓸 수 있는 그런 그냥 로션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얼굴에는 바르지 않고 바디 보습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도 엄청 건조하긴 한데 진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두피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 바디가 여름이건 겨울이건 할 거 없이 샤워 후에 보습제를 안 발라주면 진짜 피부가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디 오일 혹은 바디 로션을 발랐어요. 근데 어느 하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없는 거야. 바디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오일의 그 미끄덩미끄덩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촉촉하지도 않아요. 근데 바디크림 막 유명하다는 거 발라봤는데 나는 이게 시간 지나면 되게 금방 마르고 촉촉한 거를 잘 어떻게 골라서 바르면은 얘가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막 잘 때 저는 그 끈적거리는 걸 닿는 거를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올리브영에서 사봤는데 웬일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진짜 보습력이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써본 바디 로션 중에 바디 크림 중에 진짜 이거거든요. 그 마무리감이 끈적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 그 되게 매끈하게 발리고 흡수도 되게 잘 돼서 잘 때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발라보셔야 돼요. 이 일리윤이라는 이 브랜드가 저가 이 튼살 크림도 있고 이런데 보습제에 뭔가 진심을 담아서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여기 브랜드에서 나오는 보습제는 일단은 무조건 촉촉한 거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엄청 촉촉하고 나 같은 극건성의 바디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하나쯤 쟁여놓으셔야 되는. 얘가 또 막 묶어서 세일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2개 묶음짜리 또 싸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다른 바디 로션으로 한 번씩 대체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여기로 돌아온다. 없으면 안 되는 템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짠! 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추천하는 이 리무브 스킨 브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가 살다 올리브영에서 속옷을 꾸준히 구매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요즘에 진짜 엄청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도 추천을 하고 있는 템 중에 하나인데 누브라인데요. 보통 누브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슴에 붙인 다음에 가운데를 연결해서 가슴을 모아주거나 하는 제품들이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로 엄청 간편하게 살짝 꼭지스 가리개로 나온 그런 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크롭이라든지 아니면은 탑이라든지 등이 많이 파인 그런 옷들을 많이 입게 되다 보니까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간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게 일단 굉장히 작다. 그 중요 부위와 그 주변을 가릴 정도로의 작은 사이즈라서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보통 누브라가 접착력을 끈끈하게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가 잘못하면 뗄 때 꼭지가 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얘는 접착력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자극 없이 잘 떨어져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붙여놨을 때 뭔가 그런 불안한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붙일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여름에 탑을 엄청 많이 입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얘를 붙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진을 보고 속옷 어떤 거 착용하셨냐고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여름은 거의 모든 속옷을 얘로 대체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이용을 했어요. 올리브영에 가보시면요. 이 스킨브라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개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2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리지널 처음으로 나왔던 제품인 것 같고 요게 그 다음으로 나온 브라이트 제품인데 얘가 보면요. 약간 23호와 5호의 중간쯤 되는 그 정도 톤의 제품이라서 제 피부톤에는 맞기는 하지만 얘를 붙이고 흰색 아니면 아이보리 엄청 얇은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얘가 살짝 비치더라고요. 패드가 비치는 게 아니라 내 그 중요 부위와 그 주변 부분들이 살짝 그런 거뭇거뭇하게 비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려고 나온 게 요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브라이트 컬러인데 얘보다 훨씬 밝은 톤이에요. 그리고 패드 자체도 색깔이 좀 더 불투명한 느낌이라서 중요 부위를 그 거뭇한 부분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입문은 얘로 했지만 이제는 제품을 살 때 거의 다 이 브라이트로 많이 사주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스킨브라를 붙이고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만약에 몸에 핏되는 옷이라면 얘가 진짜 내가 무슨 털기춤을 추든 프랭킹을 하든 얘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를 붙이고 뭔가 헐렁한 옷을 입었다. 근데 내가 막 몸을 움직일 경우에는 얘가 그 안에서 살짝
살짝 이렇게 내 가슴 모양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긋나서 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 티셔츠나 아니면 뭐 후드나 이런 거를 입을 경우는 그냥 탑 같은 거나 나시 같은 거 좀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입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 한번 이거 붙이고 오버핏 사이즈의 티셔츠를 입고 갔다가 얘가 정말 떨어질 뻔히 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얘가 여기서 뚝 떨어지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의 올리브영 제 꿀템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광고 없이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을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광고했던 제품들이 제 찐 추천템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항상 테스트해보고 좋은 제품만 소개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아니고 제가 유튜브하고 올리브영 추천템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5년 동안의 결산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믿고 써보시고 꼭 정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